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험적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실험적 유체역학, Experimental Fluid Dynamic. 그래서 실험에서는 첫 번째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실험할 때 상사 실험을 한다. 상사 실험. 측정은 주로 압력과 속도 벡터를 측정했을 거고, 상사 실험할 때 원형이 있을 것이고,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합시다. 원형 프로토타입이 있고, 이 원형을 그대로 하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모델로 바꾸어서 실험을 한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상사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하학적 상사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geometrical, geometri가 기하학이죠. geometrical similarity. 두 번째, 운동학적 상사. kinetic 또는 kinematical. kinetic, geometrical 또는 geometric similarity. 컬로 해도 되고 geometric으로 해도 되고. kinetic similarity. 세 번째로 역학적 상사. dynamic similarity. 그래서 기하학적 상사는 길이, 운동학적 상사는 속도, 역학적 상사는 힘. 이것이 서로 닮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뭐냐? 원형이 있겠지. 뭐 이런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긴 것을 실험을 하는데, 모형이 이것과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고 가로 세로 비가 뭐 이렇게 생겼다거나 그러면 이건 1번이 깨진 거죠. 기가 막 빼진 거야. 두 번째,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이 이제 닮아서 뭐 2분의 1 축소 모델 닮았는데, 이 주변에 유동이 형태가 이런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뭔가 여기 소용돌이가 생겨 깨져 버렸어. 안 닮았죠. 주변에 이 유동 조건이 안 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맞이도록 잘 해야 돼. 이렇게 이쁘게. 그다음 세 번째, 역학적.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의 예를 들어 레이놀스 넘버가 중요하다. 조금 있다가 이제 무차원수를 얘기를 할 거예요. 역학적 상사를 만족하려면 원형과 모형의 무차원수를 일치시키면 돼요. 아주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어떤 무차원수를 일치시키는 게 좋을까? 이게 고르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행기 날개에 유동하면 보통 레이놀스 넘버를 맞춘다 또는 뭐 마하 넘버를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레이놀스 넘버라고 하고 가정하고, 레이놀스 넘버의 원형 프로토타입과 이 모델의 레이놀스 넘버가 같도록 한다. 즉 레이놀스 넘버 또는 레이놀스 넘버 모델 같도록 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는 뭐 이 조건이 바다에서 이 파도 치고 있을 때, 자유 표면이 있을 때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프로우드 넘버를 맞춘다. 또 어떤 경우에 비행기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압축성 유동이고 할 때는 마하 넘버를 맞춘다. 그래서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무차원수를 맞춰야 그 프로토타입과 모델의 다이내믹 시밀러, 즉 역학적 상사가 만족하는지는 이제 그때 달라요. 또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 서피스 텐션이 중요하다. 그러면 서피스 텐션과 관련된 무차원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거예요.
원형 실험 대신 작은 모형 실험 또는 원형 자체가 너무 작아. 그래서 실험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 확대 모형 할 수도 있어요. 꼭 축소 모형만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원형이 너무 큰 경우는 축소해서 축소 모형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원형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실험이 어려워. 그러면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확대 모형 실험. 예를 들어 열규환기의 표면에 그 확대 모형도 꽤 있어요. 그 가정용 에어컨에 보면은 증발기가 이렇게 있으면 증발기의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게 핀이 이렇게 달려 있죠? 핀이 달려 있어. 그래서 핀을 하나 이렇게 떼서 보면 관이 통과한다고 보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플랫한 핀 대신에 여기 가공을 해서 잘라 가지고 살짝 세운다거나 해서 이걸 인핸스드 튜브라고 그래요. 인핸스드. 면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인핸스드 서피스를 하는데, 이게 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가정용 에어컨의 관의 크기가 뭐 10mm도 안 되고 뭐 요즘은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5mm짜리. 이 핀도 해봐야 뭐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핀의 성능 같은 걸 실험하는데 저 실제 사이즈로 하면은 너무 불편해. 측정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걸 뭐 3배 확대한다거나 5배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확대 모형 실험하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축소만 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원리는 다 동일해.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 그래서 기하학적 상사와 운동학적 상사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역학적 상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무차원수를 맞춘다. 그걸 기억을 하고, 그럼 어떤 무차원수를 우선적으로 맞출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그 상황, 그 유동의 상황에 해당하는 무차원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레이놀스 넘버도 중요하지만 또 프로우드 넘버도 동시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맞추면 좋아. 둘 다 맞추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둘 다 맞추는 실험 조건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그 무차원수냐.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사는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사 실험과 관련된 주요한 무차원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무차원수.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야? 레이놀스 넘버죠? 레이놀스 넘버. 레이놀스 넘버의 정의는 뭡니까? 길이를 L로 하고 길이 스케일을 뭘로 쓸까? 그냥 썼네. 레이놀스 넘버는 뭐야? 뮤분의 V, 뭐 길이 스케일이 L이면 이런 거죠? 또는 뭐 이걸 뮤 비스코스로 쓰면 뮤분의 로 VL 이런 건데, 의미가 뭐야? 의미가 분자는 로 V 속도와 관련되니까 관성력이죠. 관성력. 그 다음에 여기는 비스코스니까 점성력. 그래서 어떤 실험의 상황이 관성력과 점성력이 주가 되는 실험이다. 그러면 이제 무차원수 레이놀스 넘버를 맞추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 두 가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프로토타입의 레이놀스 넘버와 모델의 레이놀스 넘버를 같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제를 한번 찾아보면은 제가 한번 문제를 줘볼게요. 잠수함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예요. 잠수함 실험. 잠수함의 성능 실험을 한다. 배하고 잠수함은 좀 달라요. 배는 이 파도치는 이 표면 위에 걸쳐가기 때문에 배에서는 이 표면이 중요해. 근데 잠수함은
바다 속을 다니기 때문에 저 표면보다도 이거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두 가지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 성능 실험일 때는 레이놀스 넘버가 지배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고, 여기 배 같은 경우는 프로우드수, 이 중력 때문에 여기 그 표면이 생기는데 중력과 관성력, 프로우드수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선 레이놀스 넘버 가지고 상사 실험을 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의 경우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잠수함을 하기 위해서 20분의 1로 20분의 1 축소 모형 실험을 한다. 즉 길이가 2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해수 탱크에서 큰 탱크를 만들어서 그 속에 20분의 1로 축소된 그 모형을 만들어서 할 때에 속도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즉 실제 원형에서의 속도가 U 프로토타입이면 20분의 1 축소 모형에서의 속도는 얼마로 해야 되냐. 모델의 속도는 얼마로 해야 상사 실험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로 축소하고 모형이 닮았다고 우선 가정할 수 있으니까 기하학적 상사는 됐고, 그다음에 두 개의 유동이 닮았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뭐 닮지 않으면 아예 안 되니까. 하나는 난류고 하나는 측류고 하면 안 되겠지. 둘 다 난류면 둘 다 난류. 그리고 그 국부적인 어떤 특성 같은 것들도 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같다고 가정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두 상황에서 레이놀스 넘버를 맞추면 돼요. 레이놀스 넘버. 보다시피 이 잠수함이 간다. 속도를 가지고 가고, 저항은 그 주변의 유체가 가진 점성이니까 중력은 무시할 만하고, 그럴 때는 레이놀스 넘버를 맞춘다. 그래서 레이놀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토타입의 레이놀스 넘버 뉴 P분의 U 프로토타입 LP 이렇게 쓰면 되겠지? 프로토타입에서의 속도, 프로토타입의 길이, 여기 요 길이가 L이라고 그러면 LP, 작은 모델 L 모델 이런 거, 이것과 모델에서의 벨라시티, 모델의 대표 길이, 그 다음에 모델의 키네매틱 비스커시티. 만약에 둘 다 똑같은 물을 내서 한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겠죠? 같은 조건에서 하면. 그래서 뭐 지금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어.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속도 UM의 UP의 B는 길이의 역수네요. M분의 LP. 맞죠? 그러므로 모델의 속도는 얼마야? 요게 20분의 1로 축소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20배. 맞죠? 역수. 20 곱하기 UP. 만약에 잠수함 성능 실험을 하는데 길이를 20분의 1로 축소하면 그 유동의 속도는 20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야지 상사 실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20배로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너무 속도를 많이 냈더니 뭐 이 운동학적 상사가 깨진다. 그러면 속도를 10배까지만 해야지 될 것 같다 그러면 10으로 하고, 그 대신 축소를 이제 2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로 축소를 해야 되겠지. 알겠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한 이 세 가지 상사 조건이 만족하도록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감 잡았죠? 그러면 또 하나 다른 거, 대표적인 거, 배. 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유조선이 있다고 해봐요. 두 번째 유조선, 유조선의 상사 실험. 유조선 무지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쨌든 상사시키기 위해서 유조선의 원형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모형이
있다고 했을 때 원형의 길이 LP 어떤 대표 길이를 선택하고 여기서 대표 길이가 L 모델 이렇게 하면 상사 실험을 맞추기 위해서 제작은 100분의 1로 하고 싶어요. 100분의 1로 LM이 LM 나누기 LP를 100분의 1 유조선은 뭐 10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건 실제 바다에서 상황을 이쪽에서는 이제 그 수영장 같은 데에다가 이 뭐라 그래? 그거를 저 해수 탱크를 만들어서 똑같이 이제 그 파도 모양도 비슷하게 또 만들어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 뭐 그 배 만드는 회사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모형 실험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100분의 1로 했을 때 유조선의 속도는 얼마? 여기 모형에서의 속도 똑같은 문제네. U 모델의 속도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여기는 그 유조선이 그 설계 조건으로 평상시 다니는 속도가 있을 테니까 그 속도를 U 프로토타입이면은 30노트래요. 30노트. 보통 1노트는 1.85 시속 1.85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바다에서의 그 배의 속도는 노트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1노트는 3.85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아니 3.85가 아니고 1.85 1.85 두 배까지는 안 되고 마일이 1마일이 1.6 킬로미터죠. 마일. 이것은 노트는 그 마일보다 조금 더 커요. 1.85 킬로미터. 그래서 1노트는 1.85 킬로미터 퍼 아워 1시간에 그래서 30노트면은 얼마야? 30, 38에 24. 한 50에서 55 정도? 55, 시속 55km 정도 되겠죠? 이럴 때 이 모델 100분의 1 축소 모형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UM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처럼 여기 프리 서피스가 있는 경우는 이 배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뭐냐면 이 중력 때문에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데 관성력 때문에 이기고 가는 거예요. 점성력도 물론 이 표면 근처에서 점성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메인이 이 중력과 관성력입니다.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의 그 B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프로우드 수예요. 프로우드 수 FR 프로우드 수는 속도 나누기 루트 GL 그러니까 의미가 뭐야? 속도는 관성력 G가 들어가니까 중력. 그래서 서피스가 있을 때는 중력이 중요해진다. 중력. 서피스 안으로 들어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해서 서피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점성력이 중요한데 서피스가 있는 경우에는 중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우드수를 서로 일치시켜야 된다. 프로우드수, 프로토타입의 프로우드수와 프로우드수, 모델의 프로우드수를 일치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UP 나누기 루트 G LP는 UM 나누기 루트 G LM 루트 G는 뭐 상수니까 그대로 해서 UM은 얼마야? UM은 UP보다 곱하기 뭘 하면 돼요? 루트에 L LM LP인가? LP 맞아요? 이렇게 LP가 나눠지지? 네. 그래서 UP를 30이라고 했을 때 30노트로 하면 이걸 100분의 1로 하면 얼마로 해야 돼? 10배, 루트 100이죠? LP분의 LM이 100분의 1. 맞아? 어디가? UM이 헷갈린다. 여기가 UP가 돼야 되지? 여기가 UP, 어? 아니, LP, LM. 맞아. 그래서 요게 지금 100이잖아요. 100. LP. 여기. LP가 LM의 100배. 그러니까 10배. 즉, 300노트. 이상한데? 이렇게 클릭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곱해지지? 여기가 P.
죄송합니다. m. 네. 그래서 이게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루트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그래서 3노트. 3노트. 이해됐죠? 그러니까 유조선의 경우에 프로듀스를 맞출 때는 모형의 크기가 100분의 1이 되면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거는 실험하기가 좀 용이해. 근데 아까 그 앞에 레이놀스 넘버 맞출 때는 속도를 줄이면 크기를 줄이면 속도가 커졌지. 오히려. 이거는 크기를 줄이면 속도도 줄어. 루트로 줄어요. 루트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속도와 루트 GL이 비례하니까. 레이놀스 넘버에서는 레이놀스 넘버 맞출 때는 뭐요? 이거네. 로 V. 요것은 V와 L이 반비례했었고, 그렇죠? 여기서는 속도와 루트 L이 비례했었으니까 그래요. 그걸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레이놀스 넘버 맞출 때는 속도 곱하기 길이의 곱이 일정. 속도를 늘리려면 길이를 작게. 예? 길이를 작게 하면 속도를 크게. 그 다음에 배 만들 때는 프로듀스. 속도와 루트 L. 비례. 그래서 길이를 만약에 100분의 1로 하면 속도는 10분의 1.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 외에도 몇 가지 무차원수만 잠깐 소개하고 이제 이 그 실험적 방법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유체역학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도가 훨씬 좋아질 걸로 보고, 무차원수 두 번째 아까 우리가 했던 게 프로우드스는 속도와 여기 좀 속도를 내가 다 u라고 썼으니까 u 나누기 u 나누기 루트 gl, 여기도 다 u로 썼으니까 속도. 그래서 이것은 관성력 대 중력이 되겠죠. 중력.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봅시다. 이건 알아야 되겠어. 우리가 마이크로 연료체에서는 사이즈가 작아지면 어떤 힘이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냐면 표면 장력이 중요하니까 표면 장력과 관련된 표면 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 표면 장력과 관련된 무차원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웨버 넘버야. 웨버 넘버. W2라고 쓰고 웨버 넘버. 웨버 넘버. 웨버 수. 이것은 프루드수. 프루드수. 프루드라고 하죠. 프루드. FROUDE. 웨버. 웨버. WEBER. 그리고 웨버 넘버는 표면 장력과 관련된 관성력과 표면 장력의 비. 그래서 시그마 분의 로 V의 제곱 더하기 L. 그래서 여기는 표면 장력 분의 여긴 관성력, 이런 거죠. 네. 이해됐죠? 이게 표면 장력 계수에 표면 장력 계수. 단위는 길이당 힘. 뉴턴 퍼 미터야.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아니고 뉴턴 퍼 미터. 그래서 여기 로 U 제곱의 길이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위아래로 맞춰보면 되겠지. 로 U 제곱이 압력 단위잖아. 압력 단위에다 길이를 곱했어. 그러니까 길이당 힘으로 바뀌지. 여기도 길이당 힘. 또 웨버 넘버를 좀 주목하시고, 그게 이제 탄성력, 압력, 부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생략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놀스 넘버, 프로우드 넘버, 웨버 넘버, 그 정도
그다음에 뭐 마하넘버도 있는데 마하넘버 하나 더 얘기하라면 마하넘버 이제 비행기 아주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나르는 비행기 그럴 때는 마하넘버 마하넘버는 이 속도 나누기 음속이죠. 음속을 속도로 나눈 거. 요 C를 음속이라고 하면 그 마넘버가 1이다. 그러면 음속으로 달리는 나르는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적 유체역학을 마무리 짓는데 측정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측정 얘기하면서 불확실성 해석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성 해석. 근데 이거 배웠지? 어? 연력학 실험할 때 제가 상당히 강조해서 했어요. 측정한다는 건 항상 오차 또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측정치로부터 무슨 그 쉬어 스트레스를 구한다 또는 표면 장력을 구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구했으면 걔는 그 계산한 그 실험으로 구해서 계산한 그 값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값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걸 연력학 실험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주로 이제 상사 실험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